그럼 이제 세계 최고의 덱스 거래소인 유니스왑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어. 아, 참. 우선 유니스왑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내가 앞에서 덱스 거래소는 각각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정해져 있다고 했지. 예를 들어 유니스왑 같은 거래소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옛날의 경우는 이더리움만이 연결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최근에는 멀티체인 사용이 가능해졌지. 멀티체인이라는 건 하나의 서비스가 서로 다른 블록체인 환경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는 의미야.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메인넷,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BNB 체인 등 다양한 체인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는 유니스왑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갑을 연결하고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해당 체인 환경에 맞는 유니스왑 서비스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방식이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 우선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어. 대신 암호화폐 지갑을 연결하는 것이 곧 로그인이야. 유니스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위에 연결 버튼이 있어. 그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지갑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 설치된 지갑을 연결해. 대부분의 사용자는 메타마스크를 선택하면 되고, 유니스왑 같은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갑이야. 그 다음 지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이트 연결을 승인하면 끝. 정말 간단하지? 즉, 지갑을 연결하는 순간 내 계정으로 로그인되는 방식이야.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는 회원 가입도 없고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없어. 내 지갑 주소 자체가 바로 내 계정인 거지. 지금 화면에 스왑 창에서 이더리움이 보인다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야. 스왑 창에서 베이스 네트워크로 바꾸고 싶으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한번 눌러. 그러면 여러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이스를 선택하면 돼. 그리고 지갑으로 보낼 코인이 USDC라면 USDC를 선택하는 거지. 나중에 다시 BNB 체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BNB 체인을 누른 다음 BNB 코인을 선택하면 돼. 이처럼 유니스왑에서 네트워크를 변경하면 연결된 지갑도 해당 네트워크에 맞게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지갑 네트워크를 변경할 필요는 없어. 그럼 이제 바이낸스에서 유니스왑으로 사용할 코인을 보내보겠어. 유니스왑이 멀티체인이 가능하니 수수료가 저렴한 BNB 체인을 이용해서 BNB 코인을 전송할 거야. 먼저 바이낸스에서 에서세 스팟으로 들어가서 BNB 코인을 선택해. 그 다음 샌드 보내기를 선택하고 출금 방법에서 위드로 에셋을 눌러줘. 그러면 위쪽에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BNB 스마트 체인 BSC를 선택하면 돼. 그리고 유니스왑과 연결된 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전송할 BNB 수량을 입력해. 자, 이제 주소랑 수량까지 다 입력했으면 위드 드로우 출금 버튼을 눌러줘. 그 다음 화면에서 슬라이드해서 출금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OTP 인증번호까지 입력하면 BNB 전송이 완료되는 거야. 자, 이제 유니스왑과 연결된 메타마스크 지갑을 한번 확인해 볼게. 아까 바이낸스에서 보낸 BNB 코인이 들어와 있을 거야. 어디 보자. BNB가 잘 도착했지? 이렇게 BNB가 지갑에 들어온 것까지 확인했으면 전송은 끝난 거야. 자, 이제 코인도 준비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유니스왑에서 거래를 해봐야겠지? 그런데 거래하기 전에 먼저 유니스왑에는 어떤 메뉴들이 있고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첫 번째, 거래. 여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메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즉 스왑을 하는 곳이지. 두 번째, 탐색.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 볼 수 있어.
코인의 가격이나 거래량, 차트 같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지. 세 번째, 런치. 런치는 새롭게 출시되는 토큰을 살펴보고 토큰 경매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메뉴야. 지금은 베타 서비스니까 초보자는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 네 번째, 풀. 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내 코인을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메뉴야. 초보자는 당장 사용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자고.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 여기는 내 자산을 확인하는 곳이야. 내 지갑에 어떤 코인이 있는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거래 메뉴로 들어가서 실제로 코인을 한번 바꿔보자고. 이번에는 메타마스크 지갑에 있는 BNB를 USDT로 스왑해 볼 거야. 먼저 스왑할 코인을 선택하기 위해 BNB 네트워크에 있는 USDT를 선택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BNB를 전부 스왑하면 안 돼. 왜냐하면 BNB 스마트 체인에서 거래하려면 네트워크 수수료, 즉 가스비로 사용할 BNB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갑에 있는 0.05616 BNB를 몽땅 바꾸는 게 아니라 0.05 BNB만 스왑하고 일부는 남겨두는 거야. 특히 나중에 이 USDT를 다시 바이낸스 같은 CEX 거래소로 보내려면 그때도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왑할 때는 항상 나중에 코인을 다시 보낼 때 사용할 가스비가 남아있나? 이것까지 생각하고 수량을 정해야 해. 잘못해서 BNB를 몽땅 스왑해버리면 코인은 있는데 수수료로 쓸 BNB가 없어서 전송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한 DX 거래소를 사용하는 걸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진정한 자산 소유. 둘째, 검열 저항성. 셋째, 다양한 신규 자산에 대한 접근성. 넷째, 복잡한 가입 절차가 없다는 것. 이런 이유이기 하지만 난 솔직히 하나. 세 번째 이유 때문이야. 새로운 자산을 조금 더 일찍 접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금은 베타 버전이지만 유니스왑의 런치 같은 기능을 통해 새롭게 출시되는 토큰을 살펴보고 참여할 수도 있잖아. 참 아이러니하지. 그러니까 신규 토큰을 빨리 살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건 꼭 기억해 두자고. 자, 여기까지 유니스왑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 어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자, 다음 시간에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덱스, 팬케이크 스왑.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 아, 참. 여기까지 봤으면 그냥 가면 섭섭하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줘.